자성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적 성질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성체를 이제 다루게 되면은 그 자성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기 자기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이제 와류손이라고 하는 두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것은 자성체에 이제 전류가 가해질 때 자성체에 의해서 이제 자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생하는 자개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히스테리시스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성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성체에다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이 전류 I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I가 흐름에 따라서 파이, 자속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구조물, 이 자성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자성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파이 꼴은 Li라는 식 기억하시나요? 그럼 전류의 값이 이 전류값을 세게 해주면은 발생하는 자석의 값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으로만 말하면은 언급하면은 이렇게 직선 비례관계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해보면은 이러한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한국말로 하면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력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 이제 이력서 할 때 이력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의 역사,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것은 전류가 증가할 때 어떤 패턴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것이 감소할 때는 또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설의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운동이 원치 않는 그런 성질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자기 이력 곡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H는 결국은 이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쪽이니까 이쪽은 I하고 파이의 관계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성체 뮤가 이제 관계되기 이전에는 I하고 H의 관계, 그 다음에 B하고 파이의 관계가 이제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뮤가 관계된 그 자성체 고유 자성 투자율이 고려된 상태에서 이제 응답하는 특성의 성질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곡선은 뭐냐 하면은 전류를 증가하게 될 때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감소를 하게 될 때는 이런 모양을 따라서 동일한 i를 갖다가 크기 값을 갖다가 증가 감소할 때 이런 모양을 따라서 가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갔다가 이제 i를 줄이거나 뭐 그럴 때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 뭐 i를 갖다가 일정 값까지 가다가 끊는다 그러면 이제 그 크기 최대의 최소값을 같이 한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이러한 궤적들을 그리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나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자성체 성질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런 어, i의 값이 이제 교류를 다룰 때는 교류에서 i 값이 이제 이런 그 교류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되면은요, 그 전류에 따라서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자기의 값도 그것에 따라서 바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모양을 갖다가 한번 잘 표시를 하는 수식을 설명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지금처럼 반대 방향으로 갔다 교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향으로 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자속,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이제 자속이 되겠죠. 자속이 값이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 한 사이클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사이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곡선 다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한쪽에 이제 교류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교류의, 그쵸, 값에 따라서 한쪽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것이 직선관계면은 다른 쪽에서도 교류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이제 교류의 모양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값이 변할 때 그것에 해당하는 다른 쪽에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일그러진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교류기, 지형기기를 다룰 때는 항상 정연파라고 그래서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히스테리스 성질 때문에 한쪽의 정연파 성분이 다른 쪽으로 변환될 때 정연파가 많이 외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파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파형을 또 분석해 보면은 기본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개의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기기기를 해석할 때 뭐 여러 개의 고조파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히스테리스 성질의 문제 때문에 어, 그런 시그널의 외형이 일어나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형식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그런 히스테리시스로 나타나는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스테리 이제 히스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같은 수식으로 이제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이 안에 해당하는 이런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손실들은 어떤 계수에 대해서 비례를 하게 되지만 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자성체, 안에서 사용된 자성체의 부피가 큰 부피면 큰 부피일수록 이제 그런 히스테리 손실들이 당연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F라는 것은 주파수입니다. 아까 얘기한 요 바뀌는 이 주파수의 내용들이, 그죠? 더 빨리 바뀌면은 사이클이 더 빨라지니까 이러한 면적들의 에너지 손실에 대한 면적들의 내용들이 더 많아지겠죠. 같은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례를 하게 되고요, 손실이. 그리고 발생하고 하는 이제 자석 밀도에 이제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자석 밀도 값이 이제 크면은 최대 자석 밀도, 여기서 이제 자석 밀도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요 값이 되겠죠. y좌표 중에서도 요것이 나타나는 값이 되는데, 요 값이 크면은 더 크게 되는데, 그때 비례관계는 1차 비례관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지수승의 비례관계를 갖고 재료에 따라서 약간씩 실험 점수가 다른데 1.5에서부터 2.5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비례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히스테리시스 온들을 이제 각 기기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그때는 뭐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고 히스테리시스 온이 와류손과 더불어서 전부 다 얼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히스테리시스 온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히스테리시스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와류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성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자성체를 만들 때 그런 재료들을 여기 한 번씩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죠? 이러한 격자 변태 경화형, 뭐 석출 경화형, 화합물 자석, 이런 식으로 얘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열 처리를 하거나 어떻게 뭐 한다 하는 그 열 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 형성되는 내용들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경화를 시킨다는 말은 딱딱하게 굳힌다는 말이죠. 그래서 굳히면서 이제 열 처리를 갖다 주로 하는 것들이 뭐 격자 변태 방식이라든지 석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화합물 자석이라는 것도 결국 열 처리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화합물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열 처리를 하는 대상 재료들이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어, 뭐 격자, 변태, 경화형은 이제 주로 이제 옛날 방식의 구조물들을 많이 사용했고, 여기서 많이 쓰는 것들이 최근에는 그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등의 이제 합금을 갖다 녹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석출 경화형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화합물 가루들을 갖다가 이제 바륨 페라이트 같은 것들은 어, 바륨 페라이트 같은 어, 재료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보면 이제 히토류라고 그래가지고 히토류 금속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중국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그 재료 중에 히토류가 이제 자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 자석 만드는 부분에 큰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는 여러분들이 자석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자성체는 이 모양이 뚱뚱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류를 갖다가 흘렸다가 전류를 끊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자개의 세기가 이제 세죠. 그렇죠? 이걸 강자성체라고 하고요. 연자성체라는 것은 가늘고 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그 강제성체하고는 달리 그렇죠? 그냥 비례관계에 좀 가깝죠.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면은 비례관계에 가까운 슬림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류를 흘려줬다가 끊어도 남아있는 이걸 이제 보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석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있는 그런 보자력이 작기 때문에 그 연구 자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회로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도 보면 여기 순철 또는 전자연철, 그다음에 규소강, 그렇죠? 그다음에 합금 자성 재료, 고투자율 페라이트 이런 구조물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석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자석을 만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래입니다. 모래 같은 것들을 이제 주형을 뜨는 거죠. 형을 떠가지고 그 형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압착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형의 모양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모래에다가 나중에 열로 녹인 그런 재료들을 부어 넣어서 이 안에다 이제 부어 넣어서 어, 연구자석에 이제 형을 만드는 거죠. 지금 강자성체가 되겠죠. 이제 연구자석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형들을 이제 모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갈 이제 재료들 여기 보면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또는 뭐 페라이트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니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원료를 이제 섞어 가지고 예, 그런 원료를 섞어 가지고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은 녹게 되겠죠. 녹이는 걸 갖다가 이제 형틀에 넣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그렇죠.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이제 모래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형이 이제 얻어지겠죠. 그 형을 이제 곧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형이 이제 모양을 갖다가 이제 열 처리를 또 합니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집어넣고 뭐 세멘트 같은 걸로 밀봉을 하고, 그죠? 밀봉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열 처리를 하죠. 열 처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이제 다시 꺼내면은 이제 연구자석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강자성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이 상태에서 연자성체 같은 것들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갖다가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자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거를 꺼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예, 자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바로 요 부분일 텐데요. 한쪽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전류를 흘려줘서 흘려준 다음에 이제 끊어준 다음에도 아까 얘기한 보자력에 의한 자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성체 역할을 자성체가 아니라 이제 강사성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화하는 과정인데요. 예, 전류를 갖다가 흐르면서 자성체를 갖다 놓고서 예, 꺼낸 다음에 이제 다시 붙여보면은 자석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자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전류를 이제 흘려서 자화를 시키고요. 붙이면 이제 자화가 된 강자성체, 영구자석의 경우고요. 영구자성체가 아닌 경우, 영구자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연자성체로 자기 회로로 쓰는 경우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